가수 김호중 씨. 아마 한 번쯤 다들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직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참 많았죠. 네, 2024년 5월 그 이름이 갑자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래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거든요. 보통 일 아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어떤 법이 새로 생겼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밤이에요.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김호중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후에 현장을 바로 떠났고요. 경찰에는 소속사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그 시간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모텔로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재판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건 사실로 인정됐고, 하지만 언제 마신 술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고, 김호중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도대체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법적으로는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처럼 사고가 난 다음에 술을 마셨다고 하면 운전 중에 취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술타기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속되기 전에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처벌 사각지대였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었죠. 이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막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모이면서 결국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요.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건이 사람들의 인식에 강하게 남았다는 뜻이겠죠. 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속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해서 측정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처벌은요, 징역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앞으로는 겁나서 술 한 잔 더 마셨다는 말이 변명이 안 됩니다. 김호중 씨 사건이 보여준 건 유명인의 실수 한 번이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단속 끝나고 술 마시면 무조건 처벌이냐? 이거죠. 정답은 무조건은 아니다 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단속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술이나 약을 마셔서 측정을 어렵게 한 경우, 그때는 측정 방해로 처벌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고의성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캔맥주 하나 마셨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진짜 불안해서 마신 건지 아니면 고의로 마신 건지, 그건 경찰이 현장 정황이나 진술, CCTV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속 직후 괜히 뭘 먹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퇴근길에 경찰이 단속 중이라서 차를 세웠어요. 집에 도착한 뒤 그냥 습관처럼 맥주 한 캔 마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늦게 집으로 와서 측정하려 한다면 이거 애매하죠? 이럴 땐 단속 시점이 언제였는지, 측정 전까지 뭘 했는지, 그때 술 마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단속 시간뿐이 아니라 단속을 인지한 시점, 마신 행위의 고의성, 그 뒤 상황까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즉, 단속이 시작된 걸 알았을 때부터는 그 이후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바뀐 게 또 있어요.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와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 연장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고령자와 보행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파란불, 즉 보행자 신호 시간이 전국 곳곳에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초에 1m를 걷는 속도로 계산했다면 이제는 1초에 0.7m, 훨씬 천천히 걷는 걸 기준으로 해요. 전통시장, 병원 앞, 노인복지시설 근처 등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구간 위주로 이미 적용이 시작됐고요. 올해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운전자분들 입장에선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해진 거래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과태료 7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단속도 많고 블랙박스 증거도 바로 확보되니까요. 이제는 도로 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 근처에선 더 조심해야겠죠? 이번엔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걸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단속 직후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셨는데 경찰이 나중에 오면 문제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속 사실을 알고도 술을 마셨다면 측정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기약이나 한방약 먹은 것도 문제인가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면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고의로 그런 약을 복용했다는 게 알려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속 중인 걸 몰랐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순찰차 경광등, 경적, 경찰의 정지 지시 등으로 단속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영상이나 진술로 판단됩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술 마시고 조수석에만 있었는데요? 하는 경우는 시동이 켜져 있거나 키가 꽂혀 있으면 운전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파란불이 너무 오래 켜져 있어서 기다리다가 지나쳤는데 어떡하죠? 이제는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남아있다면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횡단보도 근처에선 항상 일시정지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계시면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한 사람의 실수였지만 그 일로 인해 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몰랐다고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단속 이후엔 술도 약도 절대 입에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고와 처벌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이웃집에서는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정보,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법규를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건강운전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